네, 2021년 7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서 짤막한 제 의견만 좀 밝히겠습니다.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그 반대의 입장에 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의학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 모르지만은 진화론은 조금 공부해 보면요, 초파리를 많이 갖고 하는 걸 발견됩니다. 초파리, 우리 사람은 요즘 뭐 100세까지 산다 그러고 70까지 살고 그러니까 한 성인이 돼서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또 30주 해야 또 아이를 낳을 거고, 굉장히 인간을 갖고 이 유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살펴보려면은 관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초파리는 며칠 만에 계속 새끼를 까거든요. 그래서 몇 년 지켜보면은 뭐 수백 대, 수천 대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중에 돌연변이가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적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귀신 같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불과 몇 달 사이에 돌연변이가 나와버려요. 확확 변합니다. 바이러스는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겁니다. 오늘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하겠는데, 한때 그 퇴마록이라고 하는 소설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귀신 이야기도 나오고 지방령 얘기도 나오고 빙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귀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두려워할 만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양쪽의 영적인 작용이라서 그 본질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취약한 존재가 귀신입니다. 영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건 별도의 문제고, 사람이 홀리는 문제를 쭉, 홀리는 주체는 남이 속아줄 때 힘을 발휘하지, 속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지방령이라는 존재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어떤 뭐 기운이 나쁜 땅이 있어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잘못된다, 혹한다 그러는데, 그런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녀보니까 뭔가 기운이 서려 있는 데인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제압하고 있으면은 별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 죽은 현장도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기분 안 좋은 걸 딱 느껴갖고 이렇게 위축이 되면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고통 같은 게 내가 느껴지면서 막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면서 막 얼이 빠지고 그럽니다. 근데 뭐 고기도 먹는데 죽은 짐승 맛있게 요리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거 뭐 대수인가, 어차피 죽는 건데, 그래 이 죽은 사람이 상당히 겁을 먹고 억울하게 죽었겠구나 하고 담담히 보면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한참 사회부 취재를 할 때 감식반들하고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막 피투성이 현장 들어가서 다 감식을 하잖아요. 하도 물어봤어요. 그 냄새도 나고 기분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감식하는 분들은요, 강력반 형사나 이런 친구들은 만나면 울퉁불퉁한 게 거의 조폭 수준으로 거칠어요. 근데 감식반 형사들은 만나면 세상에 할아버지 그렇게 차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까지 끄면 냄새도, 화장실 가도 냄새 나는데 이게 별겁니까? 좀 지나면 코는 금방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죽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단서를 찾아서 범인을 잡아주면 나는 복 받습니다 하면서 계속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뭘 뿌리고 이렇게 쓸고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그분들은 그 사람 죽은 현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깨우친 게 있죠. 사물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혹하지 말자. 혹하면은 속는다. 속으면 내가 고통받고 죽은 사람의 그 기운을 받아갖고 빙의가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휘둘리지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나 또한 죽을 수 있는 거고 범인 잡아야지 하고 용기를 내버리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것 덕택에 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현장에 갈 배심도 생기고 했는데, 코로나 역시 비슷하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중국에는 원나라가 있고 우리는 고려가 있고, 뭐 13세기 14세기 패스트가 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죠.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패스트가 지금도 살아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했죠. 근데 의학이 발달한 거는 근대화와 더불어 된 거고, 그 근대화 이전에는 의학은 별거 없었어요. 근데 13세기, 14세기, 15세기 지나면서 점점 패스트는 약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적응이고 패스트의 적응입니다. 인간의 적응은 뭐냐?
패스트를 당해서 죽다 보니까 사는 방법을 인간 몸이 스스로 찾아내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우리 인류는 이미 숱한 전염병에 노출됐기 때문에 다 절멸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는 그 방법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패스트도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사람을 치지만은, 그것도 갑자기 돌연변이 치지만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배하다 보면 지들도 편해져 가지고 이 기능이 약화되고, 사람을 친다는 건 독성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독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탁탁탁 먹히고 많이 퍼지기 시작하면 독성이 약해지고 많이 퍼져서 생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존속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약해진 패스트하고 인류가 그냥 공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염병과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온 하나의 진화의 법칙입니다.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도요,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무방비로 당하니까 당하죠. 근데 우리 몸도 적응을 하고, 저들도 처음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세게 들어가지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생존이 쉬워지잖아요. 이 개체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독성이 떨어지고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것들은 생명이 짧기 때문에 뭐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벌써 변이가 일어납니다. 델타 변이가 나오면, 대체로 돌연 변이가 나오면 우리 영화에서는 무서운 걸로 묘사하는데 훨씬 약해집니다. 돌연 변이는 일종의 장애라고 보시면 쉬울 거예요. 어쩌다 하나가 아주 특이하게 강하지 되게 약해집니다. 이번에 델타 변이는 많이 퍼졌지만 신문 보도, 방송 보도 유심히 보면 무증상이 많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간다. 많이는 퍼지지만.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부유한 국가잖아요. OECD고 이번에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고, G7 회의도 초청받고,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금 백신을 문정권이 게을러가지고 작년에 제대로 안 해서 늦긴 했지만 지금 국정원이 굉장한 돈을 퍼부어갖고 지금 막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쭉 맞아 들어가게 되면은, 백신 맞은 다음에 델타 걸린다 그러는데 가볍게 지나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이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계기는, 문정권 시각으로 보게 되면 민노총이 불법 시위를 이 정권이 적극적으로 안 막은 거예요. 작년에 정광훈 목사가 하는 광복절 시위는 뭐 온갖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시위하고 난 다음에는 참석자들 휴대전화 다 추적해서 띄우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치적 문재인 정권의 이런 술수하고, 그 다음에 델타가 많이 퍼지지만 약하다. 많이 퍼지죠.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정치적 게임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슨 게임이냐?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이 정권도 선택을 했을 겁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려면 선거가 다가오니까, 대선이 다가오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게 되면 또 시위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일단은 눌러놓고, 그 다음에 추석에 재난지원금 80% 90% 주니 하고 여당하고 정부가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 그거 주면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눌렀다가 주면. 이거는 정치학을 할 때 국민을 눌렀다가 탁 주면 유리해진다는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 인민민주의 이론에서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영국처럼 그냥 자유롭게 활동해라. 4단계 거리두기로 확장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걸려도 한 2, 3일 앓고 나면은 가벼운, 사람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감기 정도로 앓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나요? 세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 비말, 침이 튑니다. 이걸로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거예요. 서로 악수하거나 뭐 이런 걸로 전달 안 돼요. 악수했을 때 손에 내가 비말 튄 게 있다가 그 사람 손에 붙어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여기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손 씻으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시간 지나면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얘들 알코올 닦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공포가 지금 퍼져가지고, 이 문정권은 이 퍼지니까는 이걸로 이제 코로나 일종의 계엄령 상태죠. 그래서 경제도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조짐 보이다가 주춤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도 지금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재인 정권, 본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모순에 걸려 당황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 지금 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를 빙자한 독재, 코로나를 빙자한 계엄령, 코로나를 빙자한 반민주에 저도 모르게 걸릴 수 있다. 걸려들고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맑은 고기 많이 쓰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면역력 키우고 기분 좋아지면은 별거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꼭 맞으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 갖고 지금 정부가 뭐 겁을 주고 있는데 우선 민노총에 대해서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한 그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백신을 빨리 덮여서 전 국민한테 빨리 맞추라 이거예요. 그게 추진해야지 자꾸 이렇게 가서 국민을 억누르고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경제를 억누르고 한 건 꼭 옳지는 않다. 네, 오늘의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